베지터블 가죽에서는 초코는 마감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이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슬리커라는 도구고요. 이 슬리커를 폼에 끼워서 비벼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제 중요한 작업을 이제 해보실 거예요. 이런 선에다가 구멍을 낼 거예요. 이 그리프라는 도구를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중심을 뚫어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그 다음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 머리 부분이 하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미세하게라도 흔들리지 않게. 저기 있는 망치의 하얀 부분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날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만큼 2mm 정도, 1에서 2mm 정도 나왔다면 날이 5개가 나왔다는 건 뚫렸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그러면 쉽지 않죠. 잘 고정해 놓고 살짝 올려. 잠시만요. 요 정도가 딱 맞는 수직이에요. 약한 힘으로 100번 때리는 것보다 네. 정확한 힘으로 2-3번 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거 하니까 네. 가죽 제품 왜 비싼 줄 알게 안 생기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마감도 마감인데 이거 뚫는 거 자체가 기술일 것 같은데.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뚝딱뚝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잘 수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장님, 네. 구멍을 하나 더 뚫어버렸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좋습니다. 반대쪽에도 하나 뚫으시죠. 네. 반대쪽에도 하나만. 네. 뚫어볼게요. 좋아요. 잘못 뚫어. 좋고요. 이제 바느질 해볼 건데 새들 스티치 기법 이제 사용해 보는 거예요. 먼저 바느질을 하기 전에 실을 잘라야겠죠. 실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아이보리? 네. 자신감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아이보리도 그 실은 그런 식으로 한 배의 길이 있죠. 네. 이 길이를 방금처럼 가져다 대시고 이 길이의 5배 에서 자르려 주시면 되고요. 이 쪽과에 이용하실 거고 같은 길이의 실을 반대쪽에도 하나만 더. 네. 총 실을 2개 자르시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바느질 해볼 건데요. 네. 이제 바늘 껴야 돼요. 바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따라 하시면서 같이 해보시죠. 바늘 하나 짚고요. 바늘끼 통과까지만 해볼게요. 이 뽑힌 실의 길이가 바늘 길이의 2배 정도 되게. 좋은데요? 안 보이는 손가락 사이로 보면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각으로. 오케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게 처음에 감각을 느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바느질 해보시죠. 네. 요거는 폰이라는 도구인데 과거에는 이 바느질을 할 때 제가 양손으로 바느질을 하게 될 거예요. 바늘이 2개이기 때문에 바늘 2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양손을 쓰기 때문에 저 대신 이 봉제 대상을 이렇게 잡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네, 중앙에 있으면 딱 좋아요. 왜냐면 왼손, 오른손을 다 쓸 거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해 볼 건데요. 실바늘 세트 하나, 한 손에 하나씩 들어볼게요. 한 손에 하나씩 바늘 들어보는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가죽에 바늘을 걸어 볼 건데 오른손에 든 바늘을 몸이랑 가장 먼 쪽의 첫 번째 구멍, 몸이랑 먼 첫 번째 구멍에 관통해서 쭉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쭉 뽑아볼게요. 손 바꿔서 쭉 뽑아보시는 거예요. 좀 마찰이 있어요. 원래 가죽이 실에서 나오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씩 들고 하늘 위로 쭉 당겨 볼게요. 그 다음에 바늘을 같은 위치에 놓으면 왼쪽 오른쪽 실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아직 바느질은 하나도 진행된 게 아니고 가죽에 실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양쪽 실의 길이를 맞춰 주신 거죠. 이 상태에서 바느질이 시작되는데 총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고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오른손에 든 바늘이 한 땀만 뒤로 들어갑니다. 여기요? 들어가서 손 바꾸지 않고 같은 오른손으로 바늘 쭉 뽑아볼 거예요. 이 바늘 오른손에 들어보시고, 두 번째 단계는 방금 뽑은 오른손을 하늘 방향으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텐션이 생기죠. 네. 텐션이 된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 왼손에 든 바늘이 같은 구멍에 하단으로 갈 거예요. 하단은. 오른쪽 이 실을 찌르지 않고, 제가 든 손 찌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갔죠? 이 다음에 손 바꿔 보실게요. 이제 손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요 180도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쭉 뽑아 보실게요. 잘 안 되시죠? 여기서 골무를 한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오케이. 훨씬 쉽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뽑으면 되는데, 지금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좀 비대칭이 됐죠? 네. 첫 번째 땀에서는 좀 당겨와요. 제가 좀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한 땀 끝났는데 마지막 단계, 이 실 가까이 잡고 바늘 쪽에서 당기면 바늘이 도망가니까 가까이 잡고 한번 텐션을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가죽과 실이 착하고 붙어서 바느질 모양이 이쁘게 자리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끝이. 지금 바느질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요. 네. 새드 스티치의 모양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 모양이 나오고, 아래에서 끝나서 위에서, 아래에서 끝나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사선 모양이 되고, 반대쪽에서 보면 일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주 모양이 명확하고 좋거든요. 여기 조금 이렇게. 거기는 시작되는 부분이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거나 뭔가 실끼리 엉키면 모양이 확 틀어져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는 어떻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발전시킬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취미인데 그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를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지인들한테 좀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오늘 잘 나왔는데